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를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기업 재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특히 우리 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랑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재무제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무 비율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재무제표 중에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걸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요. 자, 지난차 때 설명드린 것처럼 회계학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자산을 총자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물론 정밀하게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지금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채랑 유사한 개념이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을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debt다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자본. 회계학에서는 자본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자, 영어로는 equity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영어 명칭도 좀 알아두시고 자, 총 자본은 영어로 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 재무의 등가식은 캐피탈 이퀄 데트 더하기 이쿼티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산이 80이라면 부채가 20이면 자기 자본은 60이 될 테니까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우리 재무관리에서 넣으면 총 자본이 80이고 타인 자본이 20이고 자기 자본이 6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도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회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재무관리적인 측면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다. 또는 재무관리에서는 이거를
고정자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요즘 회계 기준에서는 비유동자산이라는 말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유동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 현금이라든가 금융자산 중에 단기 금융자산이라든가 매출채권이라든가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앞에 세 가지 현금, 단기성 금융자산, 매출채권은 재고자산하고는 달리 현금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당좌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좌자산. 그럼 당좌자산은 그 유동자산 중에서도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현금화되는 속도가 좀 빠른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되는 거니까 주로 금융자산 중에서는 장기성 금융자산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이 대표적인 실물자산이라면 재고자산과 좀 비슷한 게 유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 그 외부에다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인 거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보통 일반 기업들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제조한다든가 또 우리가 행정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유형자산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되는 부채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되는 부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주로 그 갚아야 될 부채들 중에 대표적인 게 매입채무입니다. 매입채무. 특히 이 매입채무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거를 매입채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단기차입금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1년 이내로 그 만기를 정한 후에 빌린 부채를 단기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지급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유동부채는 기업이 주식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회사채라고 하죠. 회사채. 그럼 이 회사채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1년 넘게 돈을 빌리면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자, 충당부채라는 건 거의 그냥 여러분들 회계적 용어인데 추정하는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고 뭔가 예측해야 되는 어떤 금액이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충당부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런 것들이 일단 회계상에서 쓰는 부채의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손익계산서는 회계학에서 쓴 용어랑 재무관리에서 쓴 용어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재무관리 시간이니까 재무관리에서 쓴 용어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재무관리에서 중간에 그 손익 중에 가장 중요한 손익이 바로 에비타인데요. 앞서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에비타는 뮤지컬이 아니고 에비타라는 어떤 그 영업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재무관리용 손익계산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처음이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이 이제 100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여기서 현금이 나가는 영업비용을 차감을 하면 40이라고 가정하면 중간 단계에 한 60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전 영업현금인데 이걸 영어로 우리가 에비타라고 하는 거죠. 에비타. 자, 에비타는 뭐의 약자냐면 자,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니까 자, 이자, 세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나 상각비 등을 고려하기 전. 근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비용이니까 이러한 비용을 차감하기 전 이익을 우리가 바로 그 에비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60에서 만약에 감가상각비나 상각비가 25라고 가정하면 그걸 차감하고 난 이익을 영업이익, EBIT라고 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주로 유형 자산을 상각한 거고요. 그냥 일반 상각비는 무형 자산을 상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 EBIT라고 하는데 EBIT는 말 그대로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니까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 거기서 이자 비용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요 25를 세전이익이라고 하고요. 세전이익은 EBT라고 하여 Earning Before Ta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BT 바로 밑에는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야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5라고 가정하면 그때 우리 당기순이익 20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net income이니까 주로 NI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유형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그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손익계산서하고는 양식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회계학에서는 그 모든 정보 유형자들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만드는